안녕하세요. 히코 사용사입니다. 오늘도 김현정님 모시고 사이드 에펙스 랩스 툴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자세한 한 가지 한 가지 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개략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중에서 관심 있으신 것들은 따로 튜토리얼 링크를 화면 상단에 이제 그 헬프 아이콘이 있는 것들은 그 설명란에다가 저희가 링크를 따로 붙여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비메오에 있는 그 본 튜토리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 놓을 테니까, 그 헬프 아이콘이 뜨는 것들은 관심 있으시면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비메오 링크라 가지고 외부 링크를 이 동영상에다 잡을 수가 없어서 네, 설명란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툴부터 알아볼 건가요? 예, 오늘은 랩스 툴즈 중에서 FX 툴즈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텍스처 시트라고 해서 한번 이런 시퀀스를 렌더링해서 엔진으로 가져가면 다시 렌더링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바꾸면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굉장히 아트 디렉션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크 룹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뭐 물, 불 아니면은 이제 CFX 같은 뭐 옷, 헤어 이런 효과들을 계속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만드시고 싶을 때 루핑을 블렌드 하는 게 굉장히 양이 많은 노가다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서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계속 루핑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드가 들어와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게임 쪽에서 소스 만드실 때 이제 필요하신 거죠?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어 프리셋입니다. 이 파이어 프리셋은 뭐 아직 이번에 18.0 이전에 파이로 솔버이긴 하지만 뭐 어떤 불을 만들고 싶은지 선택만 해주면 그 불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리셋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굉장히 핫한 버텍스 애니메이션 텍스처라는 기능인데요. 이런 뭐 RBD 같이 이렇게 RBD 파티클, 플루이드, 파이로, 뭐 CFX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효과들은 용량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당연히 커지게 되는데, 이걸로 버텍스의 움직임을 텍스처에 저장을 해서 용량을 줄이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굉장히 고마운 기능입니다. 이런 네. 식으로 텍스처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버텍스라고 그러면 이제 후디니에서는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버텍스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후디니에서 사용하는 버텍스의 뜻과는 조금 다르죠. 네. 아, 예, 예. 버텍스 애니메이션 텍스처라고 이름 붙이신 걸 보니까 아마 다른 유저분들도 보시고 이해하시기 쉽게 친절하게 이름을 장명하신 게 아닌가 네. 싶고요. 뭐 트랜스폼 정보나 로테이션 정보 이런 것들을 텍스처에 저장을 해줍니다. 다음은 디스트럭션 클린업인데요. 이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메모리 줄여주고 이런 최적화에 유용한 도구인 것 같고요. 다음은 스키닝 컨버터인데요. 이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지오메트리들을 이런 지오메트리들을 생자로 이렇게 구워서 가져가게 되면 용량이 커지니까 이 중 일부에만 본을 심어서 본 정보만 저장해서 용량을 줄이는 네. 기능입니다. 볼륨 2 텍스처입니다. 이 기능은 이렇게
MRI처럼 여러 장 이제 잘라서 이미지들을 시퀀스로 저장해서 그걸 볼륨으로 만들어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기능은 모션 벡터스입니다. 이렇게 중간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사이에 중간값 정보가 없는 경우에 모션 벡터를 이용해서 중간값을 자연스럽게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새 핫한 플로우 맵이라는 기능인데요. 이런 식으로 텍스처로 이런 움직임, 흐름 같은 것들을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관련 노드가 많아요. 뭐 플로우 맵 관련해서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 이렇게 뭐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할 때 비켜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임포스터 관련 기능들인데요. 임포스터 카메라나 임포스터 텍스처를 사용하시면 이 실제 지오메트리가 아니고 텍스처를 카메라 각도에 맞게 보여줘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각도에서 카메라를 다양하게 다 이제 미리 찍어 놓고요. 이제 미리 찍어 놓은 이미지가 정지 이미지가 아니고 움직이는 이미지일 경우에는 러닝 사이클 같은 이미지 시퀀스를 찍어 놓고 뭐 클라우드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군중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임포스터가 이제 그 포트나이트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인데요. 이제 이 지금 방금 보셨던 확대 화면이 사실은 이제 원경에서는 임포스터였고 가까이 가면은 조금씩 지오메트리로 변경이 되는데 저는 그 자연스럽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변하는 그런 거는 잘 못 느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실제 지오메트리와 임포스터의 비교입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스탠다드 LOD와 비교해 봤을 때 용량도 더 작은 것 같고 보기에도 원본 오브젝트 지오메트리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디테일이. 네. 그리고 나야가라 관련 기능들입니다. 후디니에서 만드신 이제 파티클 관련 효과들을 나야가라로 가져오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됐다고 하기에는 나온 지 좀 됐긴 하지만 그리고 프로시저럴 스모크라는 기능인데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쓰지 않고 안에서 이제 볼륨을 생성하고 노이즈로 애니메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시저럴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직접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로 프리뷰 랍이라는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번에 18.5에 새로 들어온 그 GPU를 사용한 실시간 프리뷰와 비교하셔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RBD 엣지 스트립이라고 해서 그 경계선, 쪼개진 경계선에 있는 디테일을 텍스처로 추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BD를 이제 FX로 저장해서 이제 엔진으로 넘길 때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노드로 만들어 놓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RBD 벡터 필드라고 해서 이렇게 벡터 필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엔진으로 가져와서 벡터 필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볼륨 텍스처를 어떻게 저장할지 뭐 타일 개수나 이런 해상도, 확장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노드도 있고요.
스태틱 프랙처 익스포트. 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까지 다 RBD 애니메이션까지 다 후디니로 만들어서 넘기고 싶을 때는 뭐 버텍스 애니메이션 텍스처를 함께 사용하셔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조각만 후디니에서 내고 피직스 시뮬레이션은 엔진에서 하고 싶을 때 스태틱한 상태로 프랙처만 넘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피스를 알아서 잘 쪼개주고, 여기에도 보시면 피스별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한 조각씩 네. 이런 식으로 옵션을 만들어주고요. 테스트 해보면서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디스크 제너레이터라는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컴팩트 디스크 CD 같은 디스크 모양의 쉐입을 만들어주고 UV도 생성을 해주고, 아마 이펙트, 이런 비슷한 모양의 이펙트를 만드실 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네. 예상을 해봅니다. FX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지금 그 녹음하는 그 주변 환경이 시끄러워가지고 굉장히 소음이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FX 툴 같은 경우가 제일 분량이 많죠. 사이드 FX 랩 툴 중에서.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게임 FX 쪽에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들,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후디니에서부터 다른 패키지로 옮길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대신해서 어셋화 시켜주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툴들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 다른 또 내용으로 또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